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되신 지가 977일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감옥 가실 때 우리는 이것은 인신감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면은 인신감금을 넘어서 그냥 감옥에서 돌아가시라는 그러한 살인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병원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오셨고 그 재활 기간이 아직도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검찰은 서로 간에 이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륜적인 문제입니다. 고령의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우리 역사에서 내란 부분까지도 2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3년 가까이 이제 12월 25일이 천일 되는 날까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깥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안절부절 서로 간에 빙봉 치는 상황을 만드느냐? 두려운 겁니다. 진실을 묻고 거짓으로 불의의 세력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그 시도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가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 밖에 나왔을 때 거기에 후폭풍이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이 토착 빨갱이 좌파 독재 정권만 가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두려운 것은 내각제의 업무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 같은 당에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이름을 같이 쓰면서 배신해버린 그 배신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엄해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함부로 올리는 그자들을 보면서 이제 저들의 정치적 심판, 역사의 심판이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대표님이나 저나 대통령 신변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탄핵 세력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정신력이 살아계시고 대한민국이나 국민에 대한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해 계신다는 것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치의 투쟁에 머뭇거림이 없이 끝까지 진실 정의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이 광화문 당사 천막 당사 투쟁에 이어서 여의도 천막 당사 투쟁까지 207일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 제가 이 천막 당사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뵈니까 70에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주무십니다. 오늘은 특히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대단히 추웠습니다, 저녁에. 그런데도 당사 투쟁에 해주시고 그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우파 국민들과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은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의 여의도의 국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국회의 기능의 기본적인 첫째 기능이 대의정치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것 같이 국민들의 뜻을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그 대의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고,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헌법기관이라고 국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의 기능이 무너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념이 같은 생각, 사회주의, 친북, 반미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정을 통해서 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있고, 이제는 파트너인 제1야당 보수 혹은 우파의 정당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해도 그들은 연정을 통해서 과반을 넘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혹여 잘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들 뜻대로 되면은 개헌선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망상들에 젖어 있고, 이제 협상의 정치, 대화의 정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밀실 정치, 담합 정치, 거래하는 정치, 서로 주고받고 예산을 가지고 주고받는 정치, 정책도 반 대한민국 사회주의 정책, 뭐 이런 걸로 앞으로 눈에 보이듯이 국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은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년까지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하나의 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권분립에 있어서 행정과 입법, 사법의 분명한 상권분립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입법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의 기능, 헌법적 가치, 국민의 대표 기능이 아니라 그들 당의 수장의 생각, 이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검증 없이 이 무서운 상황이 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숫자적 노름으로 따지면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은 대의기구인 상권분립의 입법 기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큰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좌파 연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수처법은 상권분립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법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입법, 국회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사법기능, 지금 헌법재판소 다 장악됐죠. 대법원 여러분 100년 전쟁, 100년 전쟁의 핵심은 1912년 레닌에 의해서 창당된 공산당 혁명을 완수하자는 것이 100년 전쟁입니다. 그냥 100년 전쟁이 그냥 드라마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걸 뛰어넘어서 100년 전쟁의 핵심은, 그 전쟁의 상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와의 전쟁인 겁니다. 이것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기관의 가장 큰 축인 대법원과 이 판사, 헌법재판소, 하나의 축인 검찰을 마지막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법기능 또한 이 좌파의 토착발 영리 세력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되면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상권분립 모두가 좌파 독재 정권의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이 필리버스터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선거에 촉박해 있는 자기 당선에만 생각하고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해도 8일이 아니라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무기력함만 우리가 얘기할 거냐? 이제는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교과서에 내년도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가 내년도 교과서에 벌써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와 교과서에서의 인민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것하고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은 어떠한 저항도 우리는 철저하게 저항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오늘 5번째 다시 제안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셨다니까 이제 우파 국민 총투쟁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총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는 국회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저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사안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든 우파 국민들, 모든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정당이 총력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혹은 국회로서 행정기능은 다 무너졌으니까 이 좌파 독재 정권 이주천 원장님 말씀대로 4단계 공산화는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단계 5단계의 공산주의자들하고의 협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면은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전 서명대와 당복, 전단지, 또 집회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전력투쟁에 선봉에 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필리버스터 중간이라도 100만 이상이 여의도에 모여서 이 법을 막아야 된다. 막지 못하면은 여의도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의사당을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피를 흘리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지 않으면은 오늘 제가 보니까 홍콩 자유와 자유민주화 운동에 5,900명 가까이가 체포됐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거기는 송환법에 대한 저항이지만은 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 5,900명이 아니라 59,000명이 체포되더라도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